안녕하세요 부자님들. IMFTV 부동산 라디오의 IMF 정지영입니다. 오늘은 KB 시세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별 부동산 시황인데요. 먼저 매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금주 상승률 상위를 보면 계속해서 세종이 탑을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성동구, 성북구가 지금 금주 상승률 상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승된 것들에 대해서 구별을 할 때는 지금 서울 쪽에 어느 곳이 강남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강북구 위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좀 랭킹됐던 경기도 지역에는 광명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원 영통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와 부산 해운대구도 이렇게 상승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상승 원인을 한번 서울, 경기도, 인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구입니다. 구로구에 7.10 대책 이후 불확실한 취득세 관련 이슈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나 양도세 및 보유세 관련 이슈는 내년까지 여유가 있는 편이라 거래 가능한 매물이 귀해 매매가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 가산 디지털 단지 및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가 가깝고 6억 이하 물건으로 보금자리 론을 받으려는 실수요자 문의도 꾸준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취득세 관련 이슈거든요.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나 취득세가 지금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가 그 전에 냈던 취득세보다 더 많이 내다 보니까 악재로, 그러니까 매수 시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보유세랑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세가 되잖아요. 근데 굳이 빨리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6월 1일 지났기 때문에 보유세는 확정적인 거거든요.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매도한다고 해서 어차피 파는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21년 6월 1일 전까지. 그래서 아마도 21년 6월 1일 전까지는 강보합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매매 가능한 물건이 없어서 상승세가 유지된다. 매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6억 이하의 물건. 그러니까 6억 이하의 물건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론을 받게 되면 LTV가 상향이 되거든요. 즉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로구가 0.5% 오르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로 한번 가보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정책 발표 이후로도 갭 투자자와 실수요자 매수 문의는 감소하지 않고 있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20평에서 30평대 매물은 호가가 거래되고 있다. 옥수동, 금호동은 강남 쪽 진입이 편리해 수요자 관심이 높고 왕십리는 더블 역세권으로 실수요자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개발 호재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갭투자와 실수요자 매물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수 문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평대, 30평대 물건을 지금 호가대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30평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수요자 매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갭을 끼고 사두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성동구야 강남 쪽으로 교통이 참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성수 IT산업과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뭐 예전부터 있던 호재입니다.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또 따라서 오르는 효과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기도 광명 0.66% 최근에 급격한 상승이 됐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대책 이후 비정상적으로 매매 가격이 급상승한 이후 매물 잠긴 현상으로 현재는 거래가 없다. 다만
광명 5구역, 광명 1구역, 광명 4구역 등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대규모 이주로 전세 품귀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가 꾸준하고 재개발 지역 인근으로의 외부 투자 수요도 유입되고 있다. 지금 이주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광명 5구역하고 광명 1구역, 광명 1구역은 상당히 많은 큰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주로 전세가 정말 0이에요. 0. 이런 현상은 예전에 이제 그 이주할 때 나타나는 건데, 이 이주 수요가 또 강명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강명의 7호선을 따라서 부천, 인천까지 전세 매물을 구하려 가는 사람의 이동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부천이나 인천의 전세가 그 7호선 라인 따라서 매물의 시가 더 말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패닉 바잉에 나선 수요층들로 인해 역세권 단지들은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강선을 통해 판교 및 강남으로 이동이 용이해 높은 전세가에 지친 서울 세입자들의 매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경강선이 있거든요. 경강선은 판교에서 광주, 여주, 이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경강선에 광주 역세권 그쪽의 단지들이 높은 호가에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지게 되면 그쪽에 이제 퍼지게 되면 다른 단지들도 이제 전세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광주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 광주는 또 지역적으로 호불호가 나눠져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전세가 씨가 마르면 싹 말라버리는 이게 분당하고도 또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오르게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매매 중에서 인천 서구로 가보겠습니다. 0.13 이거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데요. 재건축 예정 단지들과 신도시 쪽 단지들의 중심으로 한 매매가 상승세가 계속되었다가 투기가열 지구에 지정이 되면서 매수자들이 점차 강만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로 전반적인 거래는 한산한 편이다. 다만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 GTX 비노선 예비 타당성 통과 등 교통 호재와 스타필드 및 코스트코 입점 예정에 따른 생활 편의 시설 증가 기대감으로 인해 매도 호가는 여전히 강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제가 여기서 가장 큰 호재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큰 호재는 GTX 비노선, 그 다음에 7호선,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인데,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아직 확정됐지만 지금 언제 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철도에 대한 호재는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상승을 미리 상승하는 게 좀 많은 편이 되기도 해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개통이 되고 나서 그렇게 상승하지 않을 때도 있고 개통과 동시에 상승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호재가 양념이 되는 거죠. 시세가 상승할 때 양념이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쪽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생활 편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타필드나 코스트코 같은 큰 쇼핑몰들이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생활 편의성이 좋아지겠죠. 이번에는 전세 가격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세에서는 광명, 김포, 남양주 지금 경기도에서 오르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성동구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 가격하고 비슷한 지역을 이제 보고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지역을 보게 되면 강남구가 전세가 엄청 오르네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창원, 성산구,
대구 달서구, 청주 흥덕구가 있는데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는 매매와 전세 가격이 둘 다 오르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서구 한번 왜 오르는지 집중적으로 단지별로 들어가 보셔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단지 중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 그러니까 랜드마크 아파트의 변화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 KB 시향 보겠습니다. 전세 강남구가 오른 원인입니다. 전세 물량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의 재건축 분양권을 2년 실거주자로 제한하면서 집을 비우는 임대인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초저금리와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 인상과 보유세 부담 증가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월세로 메우려는 심리로 인해 월세 매물은 증가하고 전세 매물은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 지금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월세 매물이 증가하는 게 사실 그 세금 부담이 되는 것기도 하고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게 그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놨자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렇고 계속 나오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제한 이게 또 큰 화두가 돼서 강남구 안에 있는 재건축 단지에 전월세의 씨를 말리는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정말 지금 이사철 하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추석 좀 가까워지면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 전세도 떨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 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이사철이면 그때 되면 정말 강남구의 전세 상승률이 하늘을 찌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번 제 예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추석 전까지는 그냥 사실 매매도 전세도 약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금천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천구 구로 가산 디지털밸리 배후 도시로 수요층이 두터운 데 비해 시흥동, 독산동 등 금천구 대부분의 지역이 전세 재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출애되는 전세 물건은 항시 귀한 편이다. 매매가 급등으로 매수세가 실종된 가운데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금 매매가 급등으로 매수세가 실종됐다는 거는 두 가지죠. 매수세 중에서는 실수요자 매수하고 투자자 매수가 있는데 둘 다 실종돼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전세 물건도 당연히 없다라는 거죠. 재연장으로 하니까 완전히 씨가 마른 상태인데요. 금천구가 마른다고 하면 즉 인근 지역이 더 말라가는 효과가 됩니다. 여기서 금천구로 넘어오는 수요가 구로구라든지 관악구에서 싼 전세를 찾아서 금천구로 왔더니 완전 없는 거야. 놀랄 거예요 아마. 여기도 없구나. 그래서 완전히 무슨 진퇴양난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전세입자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거기서 꼭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매수로 돌아갈 것 같고 매수를 할 것 같고 아니면 더 멀리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 멀리가 안양이라든지 시흥, 광명으로 간대. 광명도 전세 없어. 완전 진퇴양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포 전세 수요가 올랐는데요. 사실 김포가 전세 수요가 올랐다는 건 입주 물량이 끝났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데 취등록세 강화로 아파트 거래가 거의 단절되면서 수요자가 전세로 몰리고 있다. 전세 물건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보니 거래가 급등하고 있고 심지어 여유 있던 월세 물량도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김포는 월세가 많은 편이었는데 월세 물량도 없다고 하니까 전세 물건은 더더욱 없겠죠. 언제까지 힘들까? 네, 검단 신도시가 입주할 때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전세 값을 내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이에요. 그 중에서도 숨통이 튑 만한 공급은 검단 신도시 있거든요. 검단 신도시에 입주 때까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남양주 상승률 0.59%입니다. 수도권 공급 물량 부족 우려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임대가 상승으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3기 신도시 당첨을 위해 무주택자들 전입이 늘고 있어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3기 신도시 왕숙지구를 노리고 무주택자들이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없고, 그 다음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다산 신도시가 거의 입주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씨가 마르는 게 보이는 거죠. 이쪽에는 이제 공급이 거의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세가 상승될 확률이 높습니다. 남양주를 끝지역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더 나가면 서울에 출퇴근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이 전세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전세 인천 중구는 0.56%인데요. 수요에 비해 전세 매물이 귀한 편이고 특히 역세권 쪽 단지들을 중심으로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인천발 KTX 개통, 제2공항철도 추진 등 교통환경 개선 역량으로 수요자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 중구하고 완전 관련돼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인천 얘기고 지금 역세권 쪽 단지 중심으로 이사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1호선 9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를 구할 때는 9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인천 중구는 끝지역이죠. 여기도 전세가 막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인천의 끝지역, 서울의 끝지역, 경기도 끝지역이 전세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부글부글 끌어올려서 넘치는 지역인데 넘치는 지역이 지금 전세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금 무서워지는데요. 매주 금요일 KB 주간 흐름에 이 지역별 시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설명해 드리고 IMFP TV, IMFP 부동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부자님들. 감사합니다.